사실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과 완전히 반대였다. 어떻게 하면 인구수를 줄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던 것이다. 그래 해마다 대구시만 인구가 늘고 있어 100년 후면은 6억 인구가 됩니다.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가족계획 상담은 여러분의 가까운 40여 년간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서 식민지 수탈을 당한 후 한국 전쟁을 겪으며 전국이 초토화됐던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산하 제한 정책이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급기야 1961년에는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신인 대한가족계획협회를 발족, 대대적인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정부가 인구 과밀과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추진했는데 70년대는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는 이제 2자녀를 목표로 해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그런 슬로건으로 해서 성공을 했고요. 80년대 들어서는 이제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다라는 거였는데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들어서는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산하 제한 중심의 가족계획의 성공 사례로서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정부는 갈수록 심해지는 취직난과 교통지요, 주택 부족, 환경오염 등이 폭발적인 인구 증가 때문이라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친 것이다. 이는 영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멜서스가 경고한 인구론과 정확히 맞닿는 행보였는데 1789년 멜서스는 자신의 저서 인구론을 통해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멜서스의 예측과 달리 인구 감소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 정부의 강력한 산하 제한 정책은 1950년대 6.3명이었던 합계 출산율이 1994년 1.6명으로 낮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97년도까지 IMF 직전까지 출산율이 거의 1.5 정도까지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나치게 너무나 출산이 너무 떨어졌다 이런 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출산이 낮게 가다 보면 미래에 인구 고령화 심화되고 생산할 인구 감소가 됨에 따라서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사회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1997년에 드디어 인구 증가 억제 정책을 폐지하고 인구 자질 향상의 정책기로 도입을 합니다. 정부의 정책 기조가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 쪽으로 급격히 방향을 선회했지만 이미 우리 사회 분위기는 달라진 지 오래. 결혼 자체를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를 누르시고요. 또 구독도 부탁드려요.